요즘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생산적 금융입니다. 부동산에 쏠려있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쪽으로 틀자는 건데요. 우리금융은 임종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생산적 포용금융에 향후 5년간 8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5년간 80조 원, 그냥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우리금융은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에 73조 원, 그리고 세희망홀씨 등 서민금융대출 공급 확대를 포함한 포용금융에 7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 그룹 자체 투자에 7조 원, 기업대출 공급에 5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75조 원씩 자금을 조성해서 향후 5년간 AI와 바이오, 로봇,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금융이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손을 든 겁니다. 우리금융은 또 우리은행의 전담 조직인 생산적 금융부를 신설하고 현재 50%에 이르는 기업대출 비중을 60%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임종용 회장은 첨단 전략 산업 금융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어서 그룹 차원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자회사 대표들을 참여하에 이 협의를 정례적으로 이끌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척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그룹 차원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네, 우리금융 발빠르게 정부 기조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른 곳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는 30일 내일이죠. 이 계열사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그룹 차원에서 혁신기업 투자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도 예고했는데요. 올해 말 계열사 내 이 부동산 금융 관련 영업 조직은 축소하고 기업 인프라 금융 조직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는 첨단 전략 산업 심사와 금융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따로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IM뱅크 등이 관련 조직 신설을 예고했고요. 특히 신한은행은 첨단 소재 부품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리서치, 심사 지원 인력, 신규 채용까지 나서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혁신 기업의 기술력 가치를 산정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이나 보증서 담보대출에 치중해오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라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이미 은행권의 기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잔액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기술 신용대출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은행들로서는 기업의 기술력 가치 산정이나 대출 회수 가능성 측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이러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데 다소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2조 넘게 늘어난 311조 963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건수로 보더라도 지난달 말 기준 69만 1,184건으로 전월 대비 3,754건 늘면서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기술신용대출은 물론이고 금융권의 직간접 투자, 또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 자금 조달 창구도 한층 더 다양해져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기업들 사정이 녹록지 않잖아요. 금융권 리스크 관리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RWA 위험 가중치 완화로 이 벤처기업의 지분 투자나 정책펀드 투자 시 위험 가중치가 일부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 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율 관리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술신용대출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경기 침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기술신용대출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IP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부실률이 지난해부터 뛰기 시작해서 올 들어선 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최근 은행권 자본 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권도 취지에 걸맞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생산적 금융으로의 체질 개선과 또 건전성을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균형을 잘 찾아가느냐가 향후 은행권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